맥주계 CS라고나 할까.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한 MJ입니다. 가끔 한 번씩 맥주 컨텐츠를 했던 크레머리 양조장에 왔습니다. 여기 경기도 가평이고요. 그동안 제가 참 팬심으로 이렇게 여기랑 뭐 교류가 오래됐죠. 합정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애용하던 펍이었는데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미스터 로낙도 좋아하고 제 동생도 좋아하는 뭐 그런 곳인데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가시죠. 제가 참 맥덕은 아니지만 술 좋아하는 진짜 찐 술 덕후로서 양조장의 대표님을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서 콘텐츠를 만드니까 좀 묘합니다. 네.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크레머리 브루어리의 대표이자 양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증류소는 다 가봤습니다. 왜냐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맥주 브루어리는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저는 완전히 우연히 여기를 알게 됐어요. 합정에 계실 때. 네. 워낙에 제가 합정에서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이런 맥주를 만드는 집이 있나 했는데 뭐 어디서 받아다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자체 맥주를 만들어 파시던 네. 뭐 그게 그냥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크레머리라는 양조장을 뭔가 하신 뭐 시작? 어떤 그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모든 술을 다 좋아합니다. 아, 저랑 같으시고. 네,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에서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아, 그러세요? 네, 기왕이면은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직업을 삼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 네. 어떤 종류의 술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제가 많이 했었어요. 와인은 그 당시에는 너무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유행을 이미 했었고 위스키나 뭐 브랜디나 이런 거는 30년 정도 돼야 결과를 예, 보려면.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그쵸. 제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택한 게 맥주이기도 한데 막상 맥주를 제가 공부할 데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무런 정보 없이 맥주는 독일이니까 독일로 가야겠다 해서 아, 그냥 네 원산지로 가자. 과감하게 퇴사를 바로 했죠. 그건 대단한 용기인데? 네. 네. 거기서 저는 이제 크래프트 맥주를 알게 됐습니다. 아예 전공을 거기로. 네, 하신 전공을 거예요? 한 거예요. 2010년 초반에 거기 바뀌면서 이제 양조장을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맞아요. 제가 중간 학교를 이제 중단하고 과감하게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이 시대 흐름을 읽으셨군요. 네. 요걸 빨리 치고 들어와야겠다. 네. 아, 그래도 당장 이거를 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 독일에서 다른 나라, 미국 맥주는 좀 구하기 힘들었지만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크래프트 맥주 선진국 맥주들을 제가 많이 마실 수 있었고요. 또 친구들이랑 같이 양조도 많이 해봤고 미리 접할 수 있었죠. 크래프트 맥주와 그 벨기에식의 그런 다양한 맥주는 네. 조금 결이 다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벨기에 맥주는 몇백 년 동안 크래프트 맥주인 거죠. 현대적인 크래프트 맥주는 아니고 이제 과거부터 쭉 크래프트 맥주의 전통을 이어온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각 안 해요. 미국 크래프트 네. 맥주 딱 요 개념이었는데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벨기에는 아주 전통 있는 크래프트 네. 맥주의 나라였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크래프트 맥주를 많이 만들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독일 친구들 같이 한국에 같이 와서 독일식 맥주를 한번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작가님도 처음에 방문하셨던 거기 합정동의 펍에서 저희 맥주를 저희 선보였던 거죠. 주변에 엄청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맛이거든요. 네. 요즘에야 워낙에 이런 뭐 독특한 맥주들, 뭐 유명한 뭐 크래프트 펍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소위 말해서 수입 맥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던 때였고 좀 더 맛이 나은 맥주가 분명히 있다. 제 기준에서는 특정 그 권역에서는 탑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주 갔었는데 아쉽게도 합정 펍은 없어졌어요. 네. 중단하신 게 아니라 더 키워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합정 안테나 펍에 대해서 그 추억도 많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공간상의 문제 그리고 추구하고 싶었던 맥주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합정이라는 공간에 담기에 너무 작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규모도 뭐 상당히 크고요. 인테리어도 근사하고 유럽으로 치면 약간 교회 새로 지은 건물 네. 그런 느낌이라 저희 같이 그냥 술을 마시러 오거나 사러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 뒤에 보시면 지금 뭐
바로 보이죠. 이 배럴도 있고 술을 만드는 공간을 구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싶었었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칠링존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맥주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두면서 서울에 있으면은 뭔가 긴장감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벗어나서 다양한 음식과 함께 페어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제가 좀 꿈꾸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미넨에서만 가봤습니다만 그런 비어 가르텐들 있잖아요. 굉장히 멀리지도 않고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물가도 있고 요 앞에 마당이 약간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자연도 느낄 수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강남에서 오면 1시간, 잠실은 한 30분 정도는 와요. 아 그렇게 빨리 네, 와요? 안 막히면 30분 정도. 대신 이제 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고 가야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숙소도 있고요. 네. 놀러 올 겸 아니면 강원도 가는 길에 들르기도 하는데 카페나 이런 데는 뭐 많이 찾아가지만 펍도 그런 개념으로 찾아갈 만한 곳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맥주. 지금 보시면 굉장히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예쁘잖아요. 제가 라이브 할 때 사실 많이 따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당시에 특히 네. 탭으로 먹었을 때 제가 좀 놀랐던 바이젠복 같은 경우는 뿅 반했던 한국에서도 이런 걸 내가 즐길 수 있다니 아직도 그렇게 흔하진 않죠. 네. 저희 정체성이 드러나는 맥주가 어떻게 보면 바이젠복이라는 맥주거든요. 도수도 있으면서 밀맥주가 가지는 특유의 그 풍미를 최상을 끌어낸 맥주 스타일입니다. 근데 정작 독일에서도 많이 흔한 맥주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주들을 좋아하실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께서도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크레머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준 맥주가 바이젠복이 아닐까. 그럼 일단 한잔 하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작가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따를 때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그냥 따릅니다. 우리 보통 따르듯이. 색깔 보세요. 네. 근데 다 따르면 안 돼요. 일단 저는 요만큼, 대표님도 요만큼 따르시고 이렇게 마치 막걸리 흔들듯이 살살 흔들어준 다음에 다시 따르면 색깔이 달라요. 이 밑에 표무들이 좀 살아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야 허옇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상한 게 아닙니다. 네. 불순물이 아니에요. 빈속에 먹는데도 맛있네. 화이트 비어나 위트 비어 이렇게 많이 먹는데 여기 복이 붙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복이 뭐냐면은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맥주 스타일이 5도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죠. 근데 5도를 넘어서서 6도 이상이 되면은 복비어라고 하고요. 7도, 8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도펠복이라고 합니다. 도펠 뜻이 더블인데 이제 좀 진하고 알코올이 더 많은 맥주를 이제 복이라고 하죠. 근데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일반 맥주보다 최소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도수도 올라가고 맛도 좀 더 진해지고.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값을 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거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지갑이 많이 아픈 그런 맥주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위스키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즐기고 뭐 와인도 많이 즐기고 하듯이 이제 밖에서 술을 먹을 일이 줄다 보니까 집에서 나를 위해서 좀 더 돈을 쓰게 되고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가치가 있다. 저나 제 동생이나 늘 박스대기를 감사합니다. 실은 제 아버지도 제일 좋아하는 술이 바이젠복입니다. 다른 맥주들도 다양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클래식 맥주 계열에 가서 기존에 있는 맥주들이요. 전통적인 맥주 스타일입니다. 필스너, 뭐 바이젠, 페이렐 이런 것도 이제 원래 있던 기존 맥주 스타일들인 거고 앞쪽에 있는 맥주들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개성이 뚜렷하고 소수들이 좋아하는 맥주 스타일. 맞아요. 네. 점점 덕후로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끓이지 않고 증류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극강의 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맥주가 17도, 25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도 신기한 부분입니다.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이.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네. 요아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스복이라고 하는 게 영어도 같지만 아이스라는 게 얼음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실수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복비어를 만들다가 겨울에 이제 맥주를 좀 실수로 얼렸는데 얼음을 걷어내고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된 맥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슈나이더 바이스에서 만든 게 들어오죠. 네, 그게 조금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스복이 더 오랜 시간과 보리의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는 아이스복 스타일이에요. 맥주를 천천히 얼려서 얼음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이 필요한 그런 술인 것 같아요. 아까 양조사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얼음 안에 가두어져 있는 알코올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맛도 굉장히 농축돼 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흔치 않은 맥주병 모양이에요. 네, 저희 맥주 스타일에 맞는 병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색깔 진한 거 보세요. 도수가 높아가지고 많이 따르면 안 됩니다. 약간 꼬냑 먹는 그런 느낌? 사실 요즘에 소주도 16도, 17도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독한 거예요, 사실은.
향부터가 굉장히 진합니다. 달치근한 그 향이 벌써 들어와요. 네.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잔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거를 약간 교회 창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되게 우아하다. 네, 네. 확실히 알코올 향이 가득 퍼집니다. 타고 넘어가는 이 목구멍 안에까지 그 향이 나요. 방송을 마치고 네. 마셔야겠다는. 일반 맥주 드시듯이 벌컥벌컥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달콤한 맛이 입술에 네. 가득 퍼지는 게 이 닿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굳이 양조 기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리징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위스키 같은 경우는 증류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이 아이스복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에 비해서는 좀 더 크라프트적인 면이 더 강한 맥주라고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완전 가느수고음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축의 개념이라서 보리가 가지는 특징, 재료의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맛을 최대한 눌러 담은 거죠. 네, 꽉꽉 맞아요. 눌러 담은 거죠. 그러면 도수는 이렇게 계속 올려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이 아, 있고요. 그래요? 네, 재료의 본연의 맛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위스키의 또 본질에 다가가고 좋은 거니까 저희가 또 배럴 에이징할 계획도 있습니다. 뒤에 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배럴 에이징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의 배럴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랜 수성 기간을 거쳐가지고 더 나은 아이스복을 저희가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는다고 해봐야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구해서 드시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판매처를 아예 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뭐 이런 그냥 일반 보틀샵에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네,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 모셔서 이 맛을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네, 좀 만들면 어떨까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오피셜한 시음회 네, 뭐 한 10명?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희망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홍대에 있는 비아토르에서 장소를 협찬해 주시고 뭐 사실 시국이라서 10분밖에 모시진 못했지만 정말 알차고 재밌는 시음회였습니다. 크레머리와 한잔한 MJ 공동 시음회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역 수칙을 지켜서 우리가 시음을 하는 게 좋으니까 진짜 평소에 저희가 위스키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좀 맥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소주 빨간 뚜껑보다도 도수가 높다는 놀라운 맥주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전문가 우리 이하경 양조사님 모셔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한국 HML 같은 거 작년에 17도로 먼저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로 몇천 원이 발효를 9도에서 10도 사이까지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얼음을 얼리고 걷어내서 만든 그런 맥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농축 네, 그러니까 수분을 다 걷어내는 거니까. 먼 거리로 살루트 한번 하시죠. 살루트. 뭐 위스키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리의 응축된 맛이 많이 나지 않나요? 싱글몰트의 개념으로 이 컨셉을 잡은 맥주라서 여러모로 이게 그냥 맥주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리 맛도 강하면서 말린 자두, 건자두 이런 맛도 나고 되게 쨍해요 혀에서. 상상감은 그냥 혀에서만 살짝 느껴요. 네. 이게 잔이 좀 있지만 위스키 같은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사실 위스키는 과일 이런 종류랑 많이 먹진 않거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랜베리나 과일 치즈 같은 거랑 먹으면 그런 게 딱 좋아하는 향이 되게 강해지는. 와우, 뒤에 펀치가 있네요. 펀치가 있지 않나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516년 16년 때는 바야흐로 오 임금래 뭘 고르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근데 아까 가평 안 개로 여기서 선생님 맥주계 CS라고나 할까. 또 CS로 한 번 빠지면 40도로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맥주도 이제 아이스복에 한 번 빠지면 또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건 또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전통주 소믈리에거든요. 물건입니다. 역시 맥주 중에서도 물건.
진한 포도 냄새가 좀 나면서 보리로 만들었는데 꼬냑 같은 풍미가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맥주의 명품이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도 짧고 인원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정말 알찬 시음회였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도 더 늘고 하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